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뻐근하신가요?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셨나요?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과 싸우며 기운 없이 보내시나요? 몸에 좋다는 약은 하나둘 늘어가는데 어쩐지 몸 상태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으신가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 숫자에 온종일 기분이 좌우되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힘겨운 문제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비결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선반 위에 늘 자리하고 있는 아주 흔하디흔한 식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올해 85세의 염장철입니다. 긴 세월 동안 진료실을 지키며 제가 깨달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건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누고자 이 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식초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남은 삶 동안 늘어나는 약봉지에 의존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딱 20분만 시간을 내어 집중해 주십시오. 약 먹는 횟수를 줄이고 병원 가는 발걸음을 줄이며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후를 되찾을 수 있는 식초의 놀라운 비밀 11가지를 알게 되실 테니까요. 잠시만요. 글을 계속 읽으시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초라고요? 그저 요리에 넣어 먹는 시큼한 식초 말인가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식초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풀어놓을 식초의 놀라운 효능 11가지를 듣고 나면 아마 식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혈당 수치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기적의 식초 섭취법. 고혈압 약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식초 습관. 골치 아픈 지방간을 해소하는 특별한 식초 제조법.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잠자기 전 식초 비법. 만성 변비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식초 활용 노하우.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특별한 식초 조합. 그리고 이 모든 방법들이 탄탄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제 환자들의 생생한 실제 경험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까지. 자, 이제 무거웠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식초의 경이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르신, 공복 혈당이 180이나 나왔네요. 아무래도 약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미 당뇨약만 서너 가지를 드시고 계신데 또 약을 늘리라니요. 매일 아침 혈당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졸이고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는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 그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당뇨 문제, 식초 단 한 숟가락으로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당뇨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이토록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식사 직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 전에 식초 약 2큰술, 약 30ml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5%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10년 넘게 당뇨약을 달고 살았어요. 처음엔 원장님 말씀 듣고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속는 셈치고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60대에서 125까지 떨어졌어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식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신기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간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작용을 줄여줍니다. 셋째, 근육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 혈당 수치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식초,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양, 식사 전, 식초 1큰술, 15ml에서 2큰술,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 식사를 시작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방법, 반드시 물 1컵, 약 200ml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종류,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등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식초라면 어떤 종류든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식품입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하고 계신 당뇨약을 의사와의 상의 없이 마음대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마법의 묘약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값비싼 보약이 아닌 부엌에 이미 있는 흔한 식초 한 병으로 말입니다. 언젠가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선생님, 오늘은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네요. 약을 조금 줄여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그날을 그려보세요. 이 글 덕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달라질지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셔서 식초가 가진 모든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계부터 찾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작은 기계가 보여주는 숫자 2개의 하루의 시작이 좌우되곤 하죠. 오늘은 150이네. 아이고, 괜히 또 걱정되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혈압이 높지? 이런 걱정과 불안감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을 성실히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쩌면 고혈압 약의 용량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히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이 마치 부드러운 고무 호스처럼 말랑말랑하게 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식초 속 아세트산은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혈관 확장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확보되니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초가 우리 몸 안에 과도한 나트륨, 소금 성분, 배출을 돕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인데
식초가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이중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고혈압약을 먹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 원장님 권유로 식초를 먹기 시작할 땐 솔직히 큰 기대 안 했어. 그런데 꾸준히 3개월 정도 먹으니 혈압이 170에 100까지 올라가던 것이 145에 85 정도로 안정되더라고요. 6개월 뒤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초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하루에 총 3큰술, 약 4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1큰술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법,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평소 반찬으로 드시는 채소 절임을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하여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식초 섭취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절대로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된다면 언젠가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약 용량을 줄여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시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세월과 함께 딱딱해져가는 혈관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부엌 찬장에 늘 있는 식초 한 병으로 말입니다. 혈압약 봉투가 조금씩 가벼워질 그날을 향해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소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아프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거에 드러내지 않는 곳들이죠.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아껴줘야 하는 장기들입니다. 바로 간, 신장, 위장 같은 곳들입니다. 이 소중한 장기들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식사 후에 유난히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예전보다 부쩍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증상, 가끔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게 느껴지는 통증.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을 자연의 지혜를 빌려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몸속 침묵의 장기들이 다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 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은 하루에도 무려 500가지가 넘는 복잡한 화학 작용을 수행하는 실로 놀라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약물, 술, 가공식품에 함유된 각종 첨가물,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 환경 호르몬까지 간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독소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손상된 간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말산과 구연산은 간에 불필요하게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 지방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증 지방간 진단을 받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권유로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죠.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지방간이 경증으로 확 좋아졌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도 어떻게 관리했냐며 놀라시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며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식초는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은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기능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관련 지표가 평균 7% 더 개선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비밀을 알아가고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음식물 분해 공장, 위장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소화가 잘 안 되어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놀랍게도 식초는 이러한 불편한 소화기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자극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위장의 운동 능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식초 속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소화 기능 전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사만 하고 나면 항상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해서 고생했어. 그런데 매 식사 때마다 현미 식초를 음식에 조금씩 곁들여 먹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식탁에 식초가 없으면 왠지 허전할 정도예요. 간, 신장,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초 섭취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건강, 아침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희석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 하루 총 2-3큰술의 식초를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건강,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소량의 식초를 곁들여 먹는 것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등.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식초는 산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묽게 희석하여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통해 배우신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몇 달 후 건강검진 결과표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수치들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혹시 뭐 특별히 드신 거라도 있으세요? 이런 기분 좋은 질문을 듣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듣고 또 하게 되는 말이죠. 변비가 생겨 고생해도 나이 들면 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여도 노년기에는 원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 자꾸 살이 쪄도 나이 드니 몸이 둔해져서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 넘는 의사 생활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곁에 늘 있는 식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 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가기가 불편한 문제를 넘어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으며 치질이나 개시렴, 장벽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 염증성 질환, 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우리 몸은 점점 그 약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더 강한 약이나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약물처럼 내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장 속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건강하게 맞춰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유도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팩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늘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무려 20년 넘게 변비약을 거의 매일 달고 살았어요.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도저히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권유로 사과 식초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약 없이도 거의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플러스 꿀 1작은술을 잘 섞어서 마십니다. 꿀은 장 운동을 돕는 효과가 있어 매 끼니 식사 때 샐러드나 채소 반찬에 식초를 활용한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2-3주 이상 지속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밤마다 괴롭히는 불청객,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 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은 피곤에 절어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 이런 괴로운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식초는 우리가 밤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는데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밤에는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면 중 혈당 변동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줄여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룻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원장님이 알려주신 식초 습관 덕분에 약 없이도 매일 밤 6시간 이상은 깊은 잠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한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입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플러스 꿀 1작은술을 잘 섞어 천천히 마십니다. 꿀의 단맛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수면 리듬을 형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또 다른 고민거리, 비만, 체중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전과 똑같이 먹어도 혹은 덜 먹어도 체중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체중을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우리의 체중 관리 여정에도 놀라운 조력자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꾸준히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1.9kg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더 오랫동안 배부름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체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우리 몸은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식초는 이러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살을 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몸무게가 1kg도 줄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무려 4kg이나 빠졌어요. 특별히 운동을 더 하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체중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식사 시작 15에서 20분 전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희석하여 마십니다. 특히 과식하기 쉬운 저녁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각종 요리에 설탕이나 기름 대신 식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만 마신다고 해서 마법처럼 살이 저절로 빠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신체 활동을 병행할 때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관절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부족하여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이 식초 습관이 체중 관리에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접어듭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식초를 통해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피부 건강, 뼈 건강, 그리고 일상의 활력, 피로 해소까지 개선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될 테니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주름과 희미하게 자리 잡는 기미, 예전 같지 않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뼈, 그리고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 혹시 이런 변화들마저도 전부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속상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곁에 소박한 식초를 통해 어떻게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외모와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줄어들어 탄력을 잃고 멜라닌 색소의 불규칙한 침착으로 인해 기미나 잡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는 이러한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인 아세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안색을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했듯이 식초가 우리 몸속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피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피부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곧 피부 건강을 안쪽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식초를 꾸준히 먹었더니 얼굴에 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톤 자체가 맑아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다들 피부과 다녔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다음으로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뼈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골다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면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뼈에서 칼슘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 자체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포함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어 뼈 밀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 식초 포함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약 17%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는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만성적인 피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쉽게 지치고 한번 피로를 느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초는 이러한 지긋지긋한 피로감을 이겨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과 혈액 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 특히 구연산, 이 젖산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 TCA 회로 을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돕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이유 없는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녹초가 돼서 소파에 누워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 식초를 넣은 나물이나 샐러드를 꼭 챙겨 먹기 시작한 후로는 저녁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어요. 예전에는 TV만 보다 잠들기 바빴는데 이제는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까지 생겼답니다. 자, 이제 식초가 가진 거의 모든 놀라운 효능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한켠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식초 한 병이 실은 얼마나 놀라운 건강 비법들을 품고 있었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우리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간과 신장, 위장의 건강을 돕고 지긋지긋한 변비와 불면증을 개선하며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고 피부와 뼈 건강까지 지켜주며 만성적인 피로감을 줄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 활용법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식초 1큰술 희석하여 마시기. 식사 전, 식사 1020분 전에 물에 식초 12큰술 희석하여 마시기. 식사 중, 채소나 음식에 식초 드레싱 곁들여 먹기.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 약간 타서 마시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적으로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서서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 85세인 제가 지금껏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비결 중 하나도 바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이 식초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속는 셈치고 식초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몇 개월 후 약봉지가 가벼워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한결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환자분들께 늘 강조해 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입니다. 식초는 만병통치약이나 값비싼 특별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은 그 어떤 값비싼 약이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강력한 투자가 바로 오늘 시작하는 이 식초 습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